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개도국 지위 포기, 득인가 실인가 팩트체크라는 주제로 한번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에 시작하기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고 시청을 해주시면 방송하는데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잠깐 시간을 내셔서 버튼을 눌러주시고 시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 우리나라는 지난주 금요일 25일에 농업 분야에서의 세계무역기구 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내려놓기로 결정을 했는데, 향후 진행되는 WTO 무역협상에서 개도국으로서의 특혜를 유지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자, 제가 개도국이 될 수 없는 4가지 기준이라는 화면을 띄워드렸는데, 자, 우선은 우리나라가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게 된 발단에 대해서 우선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등 선진국들은 개도국 지위와 부적응 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WTO 개혁 논의를 시작했고, 미국은 지난 2019년 2월 달에 WTO에서 개도국이 될 수 없는 4가지의 기준을 제시해서 개도국 졸업 논의가 본격화되었습니다. 자,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첫 번째로서는 현재 OECD 회원국이거나 또는 OECD 가입 절차를 밟고 있는 국가, 두 번째로서는 G20 국가, 세 번째로서는 세계은행에서 고소득 국가로 분류한 국가, 네 번째로서는 세계상품부역 수출 플러스 수입 비중이 0.5% 이상인 국가, 이렇게 정해놨는데요. 자, 다음 화면을 보시자면 우리나라는 그 4가지의 전부에 해당이 됩니다. 보시는 화면은 미국이 제시한 WTO 개도국 분류 기준에 따른 국가 분류인데,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에도 해당이 되고 G20개국에도 해당이 되고 고소득 국가에도 해당이 되고 세계 무역 비중 0.5% 이상인 국가에도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4가지에 전부 해당이 됐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7월 달에 비교적 발전한 국가들은 WTO에서 개도국 지위를 포기해야 한다며 10월 23일까지 결정해라 라고 시한을 제시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이것을 수용해서 지난주 금요일에 10월 25일에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를 한다라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자, 자세하게 들어가서 우리나라가 개도국을 포기한 이유 3가지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말씀 좀 드려보자면, 첫 번째로서는 우리나라가 WTO에 가입한 이후에 164개 회원국 가운데 G20과 OECD 회원국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인 9개 나라 가운데 하나로 성장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개도국으로서는 인정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두 번째로서는 우리와 경제 위상이 비슷하거나 낮은 국가인 싱가포르나 브라질, 대만 등 다른 나라들이 개도국 지위를 주장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서는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개도국 지위를 고집할 경우 득보다 실이 더 많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개도국 지위를 포기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동안 우리나라가 개도국으로서 받은 혜택을 좀 말씀드려보자면, 우리나라는 1995년 WTO 가입 시 개도국이다 라고 주장을 했지만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가입을 계기로 농업과 기후변화 분야 외에는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 분야와 기후변화만 개도국 특혜를 받겠다라고 주장을 한 건데, 우리나라는 그동안 농업 분야에서
개도국 특혜를 인정받으면서 관세 및 보조금 감축률과 이행기간 등에서 선진국에 비해서 혜택을 누렸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개도도상국 특혜 총 이제 155가지인데 이것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드리자면 이 특혜의 핵심 좀 4가지로 꼽아봤는데 첫 번째로서는 농산물 관세 인하폭, 그리고 두 번째로서는 관세 인하 이행기간, 세 번째로서는 보조금 감축 규모, 네 번째로서는 위에 3가지 그 위에 것들로 해서 이제 대부분이 기술 지원이나 절차상 편의 등으로 해서 총 155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과연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다라고 해서 이런 혜택들이 없어질까요? 아니라고 말씀드려 보고 싶습니다. 이 화면은 제가 방금 올려드린 155가지 화면을 그대로 이제 옮겨 붙인 건데, 자, 이제 우리나라가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다라고 해서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른쪽 부분에 가로를 쳐서 글을 추가적으로 더 적은 겁니다. 우선 첫 번째 내용을 보시자면 농산물 관세 인하폭, 이제 걱정하는 부분이 쌀 관세율이 513%에서 154%로 낮아지면 어떡하나, 이런 우려가 있고, 세 번째를 보시자면 보조금 감축 규모가 기존의 1조 5천억 원 규모에서 7천억 원대로 축소되면 어떡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했는데, 다음 화면 보시자면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 이런 혜택들이 없어지나, 아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게, 첫 번째 이유로서는 농업 분야의 통상 규범이 될 WTO 농업 협상, 즉 도화 개발 어젠다라고 해서 DDA라고 하는데, 이것이 아직 타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고, 두 번째 내용으로서는 진행 중인 협상이 타결되지 않은 이상 농산물 관세율 등이 현재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용으로서는 1995년 WTO 국내 이행 계획서에 따라서 농산물 관세율과 농업 분야 국내 보조금을 2004년까지 10년간 감축한 것이 현재 관세율과 보조금 수준인데, 이는 차기 WTO 농업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유효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특히 이 DDA 협상이 19년째 헛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현행 체계가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앞 화면에서 보여드렸던 농산물 관세 인하나 세 번째 내용인 보조금 감축 내용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고, 차기 WTO 농업협상이 타결되기 전까지 현재 수준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려 보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서 어떤 해결책이 있어야 될까요? 우선은 이제 이번 결정으로 한국이 미국의 자동차 무역 확장법 232조 적용 제의를 주장하는 데 더욱 힘을 얻게 되는데, 무역 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수입 제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라고 판단되면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한 조항입니다. 하지만 이제 농민들의 반발이 큰 상황에서 이를 설득하고 농업 분야 보호 대책을 내놔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되는데, 이것에 대한 해결책으로서는 바로 공익형 직불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을 보자면 공익형 직불제란 논의 면적에 비례해서 일정한 수입을 제공하는 고정형이라는 게 있고,
쌀 목표가를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수입을 보전하는 변동형으로 이렇게 크게 나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공익형 직불금은 감축대상 보조금 약 1조 5천억 원에 해당되지 않아서 정부가 얼마든지 지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서는 공익형 직불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는데,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직불금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라고 의견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개도국 지위를 포기를 했는데 관심 가져야 될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바로 그린 플러스라는 종목을 말씀드려 보고 싶은데, 지난주 금요일에 10월 25일에 우리나라가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다라고 이렇게 이제 뉴스를 결정한 이후에 그린 플러스라는 종목이 장중에 20.04% 최고점을 찍고 12.73%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린 플러스를 관심 갖고 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두 번째 내용을 보면 그린 플러스는 바로 국내 최대의 스마트팜 시공 업체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올해 11월에 한국형 스마트팜 확산 정책을 이것에 대해서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인데, 그린 플러스의 사업 참여가 유력하고 그린 플러스는 내년부터 3년간 연 200억 원 매출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지난해 매출액이 422억 수준에 불과했던 만큼 해당 사업 참여로 인해서 가파른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기 때문에 개도국 지위 포기와 관련해서 그린 플러스라는 종목 관심 갖고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개도국 지위 포기 득인가 실인가 팩트체크라는 내용으로 방송한 내용에 대해서 내용 전부 말씀을 드렸고요. 방송 보시고 유익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누르시고 계속해서 좋은 정보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